네, 오늘은 어쩌면 IT 특집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많은 종목들이 나오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메모를 하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이제 저번 주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시장이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을 때 대한민국 시장만 유독 밀렸다가 옵션 만기일 이후 시장은 돌아서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도대체 왜 이러지? 미국 시장 올라가고 독일의 닥스 신고가, 프랑스 까크 신고가, 대만의 가건 또한 좋은 흐름 속에서 왜 대한민국 시장만 이렇게 밀릴까? 정말 답답한 연속이었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옵션 만기를 겨냥한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수세가 한 달 내내 이루어졌고요. 한 달 내내 이 빨간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이에요. 한 달 내내 이루어졌고 그 영향으로 대한민국 시장은 이상하리만큼 답답한 흐름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옵션 만기일은 제가 뭐 최근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11월 달이 마지막이죠. 만기고요. 선물은요, 12월이 만기입니다. 12월 달 겨냥한 외국인들 9월 때부터, 9월 만기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이 빨간 색깔이 외국인들 포지션이거든요. 외국인들은 직접적으로 국내 시장을 사줬고요. 전일자까지도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선물 쪽은 12월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선물은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1월 옵션 만기는 하방이고 12월은 상방으로 연출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 파생이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뭐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 이후에 외인들의 포지션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상방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사주고 거래소 코스닥 선물까지 사주는 모습이었는데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손실을 보고 있었던 개인들의 매도세가 전일자에 또 많았어요. 1조 원 이상 이제 매조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제가 장중에 캡처한 거래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물량을 쉽게 안 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지겹고 지치면 반등이 나오면 자꾸 파는 개인들의 습성이 있거든요. 좀 더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 올라온다라고 해서 그래 아유 이제 답답하다 홀딱 팔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가 우리 회원분의 계좌 하나를 오픈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계좌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8월 달에 500% 정도 수익이 났던 계좌예요. 실계좌 수익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업황을 이야기할 거예요. 실계좌 수익이에요. 이렇게 또 이제 6월 달 넘어와서 9월 달 넘어와서 9월 달이죠. 607%의 수익이 난 것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실제 회원 전화 통화하는 거 이분이랑 650% 수익 뭐 이제 올라온 거죠. 요게 9월 정도였어요. 이것도 9월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분이 계좌를 어제 그저께 한번 보내고 어제 한번 보냈는데 어제 그저께는 899%였고 어제 보낸 계좌가 930%의 수익이 났습니다. 어제였죠. 11월 12일 맞죠. 930%의 수익이 났어요. 930%. 그러면 930%라고 하면 1억을 투자했으면 10억이 넘은 거고요. 10배가 넘은 거죠. 이런 수익이 난 계좌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의 회원분이에요. 저희 24시 클럽에. 리딩대로 진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너네 분명히 2차 전지를 다 정리 들어갔다라고 하지 않았냐? 최근에 강한 건 2차 전지밖에 없었는데 그럼 2차 전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2차 전지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4시 클럽의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생각하고 먼저 사는 거예요. 요것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사는 거. 이게 우리 24시 클럽의 유일한 전략이고요. 그리고 모두가 살려고 하면 우리는 나오는 게 우리 24시 클럽의 매도 전략입니다. 별거 없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2차 전지를 정리하면서 선택한 것은 바로 심택과 같은 PCB 쪽이었어요. PCB 쪽을 집중적으로
이치전지 전개하면서 이런 종목들로 이제 포트를 새롭게 리밸런싱을 했고요. 그 심택과 같은 종목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힌트를 얻었는가? 이거예요. 왜 PCB가 갈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겁니다. 먼저 생각하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먼저 생각해라. 제가 8월, 9월, 7월, 8월, 9월 그 더운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7, 8, 9월 가장 많이 다는 게 바로 PCB 업체거든요. 기업 탐방을.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PCB 업체는 대부분 다 들린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럼 PCB 쪽에 대해서 왜 우리가 봤는가? 바로 이 엔비디아 주가 상승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 클라우드 시장에서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나 고사양의 칩셋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지금 붙기 시작하죠. 두 번째, 자율주행. 지금은 자동차가 신차가 잘 팔리지 않지만 내년도 전기차 잘 팔릴 것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되니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년도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되게 되면 자동차는 잘 팔릴 겁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는 전장으로 바뀌죠. 그리고 전장에서 자율주행을 꿈꿔요. 당연히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뛰어나죠. 그러면 여기서도 엔비디아의 칩셋의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메타버스 시대.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서버의 용량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끊김없이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게임 시장. 엔비디아의 주가가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엔비디아랑 PCB랑 무슨 상관인데? 엔비디아가 아무리 칩을 잘 만들어도 패키징이 잘 만들어져야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고사양의 PCB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PCB 관련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죠. 그래요. PCB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지금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PCB나 여기 그 메타버스 안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 그 오큘러스, XR 게임 여기 안에 들어가는 PCB는 정말 좋은 곳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능이 있는 카메라 렌즈가 들어가야 되고 카메라 모듈 시장의 큰 변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서버 메타버스 시대예요. 고사양의 서버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클라우드 시대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1부터 2, 3까지 써 있는데요. 여기 안에 수많은 컨덴서와 PCB 뭐 반도체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고사양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요. 자율주행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PCB 업체들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많이 찍힐 것 같아요? PCB가 사용될 것 같습니까? 자율주행 시대에.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늠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율주행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사양의 PCB, 대한민국이 잘 만드는 FC PCB, 플립칩 방식의 PCB가 폭발적인 수요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도 예상을 하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했던 건데요. 먼저 이제 LG 이노텍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이는 설명드렸으니까 심택은 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뉴스가 떴어요. KB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오클러스에 들어가는 조금 전에 봤던 이제 그 XR 기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애플도 이제 다 메타버스 시장 뛰어들 거예요. 스마트폰처럼 판매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이 오큘러스 XR처럼 보는 이런 안경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서버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고 메타버스 시대의 그 화질은 정말 좋아야 돼요. 실사를 방불케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 뭐 오큘러스가 스마트폰처럼 판매될 것이다라는 분석들. 그러면 LG 이노텍이 최대 수혜주다. 애플도 이 시장 뛰어든다. 애플카 수혜주가 또 LG 이노텍이다. 자율주행에 카메라 들어가지 않냐? PCB도 들어가지 않냐? 이런 논리로 이제 LG 이노텍이 최근에 주가가 치고 나오고 있죠. 이것도 되게 현실적인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LG 이노텍이 또 말씀드렸고 대형주 단에서 하나만 더 설명드려볼까요?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PCB만 깔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PCB는 기판이 있고 거기에
반도체 패키징이 PCB예요. 그러니까 장기야. 파란색 기판은 뼈대고요. 장기, 뭐 간, 심장 이런 것이 이제 반도체 그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혈류와 신경계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MLCC인데요. 이 MLCC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인데 스마트폰 하나에 지금 MLCC가 한 1000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10,000개, 30,000개, 50,000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MLCC 업체도 방문해도 자율주행 시대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만들고 있고 LG노텍과 굉장히 비슷한 삼성전기, 인쇄회로 기판, FC BGA 쪽, 서버나 자동차 쪽을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삼성전기가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MLCC 같은 경우에는 아다스, 요것도 지금 개발했어요. 아다스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거.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기도 볼 필요가 있겠고, 좀 더 작은 기업이 없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좀 더 작은 기업이 없는지 보도록 할게요. 대덕전자가 있죠.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코리아 서키트. 주 기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판때기도 만들고, 그리고 FC 플랩칩 방식의 CSP, 그리고 최근에 BGA 쪽, 좀 더 넓은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코리아 서키트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이제 대덕전자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대덕전자도 매출액의 대부분이 패키징 쪽에서 찍히는, 뭐 국내에서 알아주는 그런 기업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SIP 쪽만 생각하는데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쪽만 생각하는데, 이게 SIP거든요. 5G에 많이 들어갑니다. 5G 패키징 전문 기업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은 주가 모멘텀은 FC, BGA, 이것도 이제 패키징 쪽에서 괄목할 만한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과 또 연결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좀 알려지지 않는 종목을 한두 개, 두 개 정도 설명드릴게요. 좀 이것도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일단은 하이비전 시스템을 설명드릴게요. 애플의 카메라 검사 장비 쪽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애플과 삼성 다 두 개사가 다 동사의 고객사예요. 하이비전 시스템. 테스트 카메라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주 잔고나 재고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증가하는가를 봤더니 매출처가 다변화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오큘러스와 같은 요런 제품들도 다 동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오큘러스가 뭐라고 얘기했죠?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메타버스. 이게 스마트폰처럼 판매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분석하고 있고, 저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능. 이것도 자율주행에도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리 감각이 필요한 거니까. 빛이 다시 리턴하는 그 속도를 통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테스트 장비도 동사가 만들 수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2020년도 타임 오브 그 플라이트 3D 센싱 쪽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20년도입니다. 2021년도는 이제 액티브 장비 쪽,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튼 글로벌 넘버원 카메라 검사 장비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업체니까 요 종목은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차트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쉬고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제 메타버스 수혜제, 메타버스의 하드웨어를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죠. PCB 쪽만 찍히는 것이 아니라 컨덴서 쪽도 찍힙니다. PCB의 혈류 역할을 하는 것이 컨덴서예요. 이 컨덴서 관련 기업으로 사마전기라는 기업이 있는데, 사마전기가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왜 이렇게 좋아지지?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이 왜 증가하지? 야, 컨덴서는 가전이나 냉장고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왜 좋아지냐? 이런 물음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영업이익이 2021년도 갑자기 증가했는데, SSD용, 삼성전자 서버양, 반도체 쪽에 전해 컨덴서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국산화 와중에 컨덴서도 일본에다가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발생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SSD의 길목을 터주는 컨덴서를 동사가 이제 삼성으로 납품하기 시작했고,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저는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컨덴서는 가전 쪽에 70%가 매출이 찍히는 재미없는 산업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SSD랑 전장, 친환경 신재생,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G까지. 매출처가 정말 다양해지면서 그 규모의 경제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이거 차트 보시게 되면 하늘색 넘어갈 때마다, 하늘색에서 검은선 넘어갈 때마다 계속 매물이 나왔는데 드디어 그 매물을 돌파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양봉이 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쫙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PCB 관련된 종목, 메타버스 관련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설명드렸습니다.